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둘만 있는 경우에 구베르짱 그냥 다베타 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벨입니다. 이번 JLPT 결과가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촬영일인 오늘은 1월 27일이라서 아직 성적 발표 전이랍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성적이 발표된 후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JLPT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회화적,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일상적인 면에서 일본어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일본어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만 조심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고고! 첫 번째, 인쇄체 사용.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아무 일본어 초급책을 가져와도 아마 높은 확률로 키와 사가 이런 모양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냐고요?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쓸 때는 일본인들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약간 예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은 약간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응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이것처럼 일본어에도 인쇄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조금 너무 많이 예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손으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훨씬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나니나니 요는 존댓말이 아니다. 한국어에서 존댓말을 만들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요만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요가 굉장히 예의 바른 어미라고 생각을 흔히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어에서도 요라고 발음되는 이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요 이꼴 존댓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무분별하게 요를 붙이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일본어에서 요 어미는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준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요를 붙이게 되면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다른 건 몰라도 기본 상식 같은 경우는 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고항 타베마시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항 타베마시다요 이런 식으로 요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도나리니 아리마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상식 오브 상식인데 내가 이것도 모른다는 건가? 지금 나한테 내가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사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어미지만 이게 어떨 때 쓰여야지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일본어를 입문하신 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건 다른 어미는 몰라도 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자신이 쓸 수 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2인칭 표현. 우리나라는 2인칭을 정말 많이 써요. 친구나 지인에게 너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일본인 분들과 대화할 때도 키미를 자주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색해요. 닭살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가?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본어로 친구나 지인을 지칭할 때는 꼭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저로 예를 들면은 구베르상, 구베르짱 이런 느낌으로요. 사실 전 이름을 정말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본인은 아무래도 한국인보다 이름이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외우고 항상 불렀고요. 왜냐면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사이라면 성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저는 교환학생 같은 데를 가서 같은 학생인 친구 입장으로 만난 거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름에 짱을 불러서 붙였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나도 상대방도 직접적으로 많이 지칭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물론 밥 먹었어?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도 되겠지만 너 밥 먹었어? 또 많이 쓰이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구베르짱 고항 타베타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다수의 무리에서 콕 집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둘만 있는 경우에 구베르짱 고항 타베타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냥 거의 없어요. 고항 타베타노? 그냥 이런 식으로만 묻지 굳이 지칭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나를 뜻하는 와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나를 꼭 지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어 입문자가 주의하면 좋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일본어를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또 일본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만들 때 참고할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일본어 공부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구독과 좋아요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바이바이.